올해 안에 전국 철도 노선이 잇따라 동시다발적으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철길이 한꺼번에 뚫리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철도 르네상스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전국 곳곳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또 코리안 둘레길도 완성됐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서해안권역 철도는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서해선 축이 대한민국 철도의 핵심 축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제가 사업상 자주 다니는 지역에서 기대가 앞으로 됩니다. 여행 가기도 편할 것 같고. 네, 이번 주제에는 홍종선 데일리안 선임 기자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연말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철도가 무려 9개의 노선이 동시다발로 개통이 됐습니다. 어떤 노선들이죠? 사실 보통 이 철도가요, 이렇게 한 해, 이번 2달 새 9개랑 2024년 전체 11개 노선이 개통이 되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2020년부터 2023년 4년 동안 16개였는데 4년에 16개인데 올해 11개죠. 게다가 2달 새 9개가 이제 개통이 되는데 일부러 뭐 노린 건 아니고 짧게는 6년, 길게는 20년 걸쳐서 이제 철도가 놓여졌는데 완공 시기가 몰렸다고 합니다. 네. 어떤 노선이냐, 일단 지도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오른쪽에 쭉 저 강릉에서 부정까지 내려오는 파란색 동해선 보이시죠? 저게 등뼈죠? 네, 사실은 여기가 자동차로는 다녀도 철도가 없어서 이 경상도 분들이 강원도 지역에 이렇게 여행 가고 싶어도 좀 힘들었는데 이게 이제 됐고, 우선은 시속 160km의 KTX 마음이 이제 개통이 되는데, 이게 노선이 이용자가 많으면 그보다 빠른 한 시속 250km의 KTX 이음까지도 투입할 생각이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지도 이제 보셨다면은 거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중앙에 또 안동, 영천 거쳐서 경주 거쳐서 그 아래는 동해선하고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또 그 중앙선이 개통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광역 철도가 생기는데 이게 대구에서 경산, 구미에서 경산입니다. 근데 구미에서 경산이 겨우죠. 43분 만에 광역 철도가 쭉 이어진다 그래요. 사실 이제 수도권이 이 철도, 광역 철도 생기면서 1일권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구미에서 출발해서 이제 경산 가서 점심 먹고 올까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고 하고, 요게 주로 제가 이제 남부 지역 설명드렸다면 더 9개 노선 중에 좀 더 있는데, 수도권도 이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고양을 중심으로 해서 의정부까지도 가고요. GTX-A죠? 네, 이제 거기는 이제 교외선입니다. 네. 의정부까지. 그다음에 GTX-A 말씀하신 거는 이 파주부터 또 서울역까지가 있고, 또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서해선도 개통이 돼서 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충청도, 그러니까 홍성에서부터 여의도까지 겨우 90분, 또 익산에서부터 저 위에 파주까지도 한 번에 갈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9개 노선이 이 2달 새에 다 열린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일일이 홍 기자님이 다 이렇게 꼽지 못할 만큼 다양하게 이게 동시에 개통이 됩니다. 물론 계획한 게 아닌데 공교롭게 2024년에 몰리고 있습니다. 먼저 11월 2일 개통된 서해선, 장항선, 평택선 등 3개 노선은 서해 관광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차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서해안권역 철도는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아래로는 장항선이 군산을 거쳐 익선까지 2027년에 완전 개통되어 그야말로 서해선 축이 대한민국 철도의 핵심 축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철도가 많이 개통되는 그 장점이 뭐겠습니까? 빨리 간다는 거잖아요. 단축 효과인데 얼마나 되나요?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충남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0분이면 된다.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90분이면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서해선, 장항선, 평택선이 이달에 다 개통을 했는데 일단 뭐 평택선은 주로 화물이라고 하고 우리 사람들을 이제 실어 나를 서해선과 이제 장항선 설명을 드리면 이 서해선이 서화성, 경기도 남부죠. 여기서 홍성까지를 또 이어요. 그리고 또 이 홍성이 그 뒤에 신창까지 또 한꺼번에 이어집니다. 여기서 또 장항선은 전북 익산에서 또 천안까지를 이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전에 개통됐던 것까지 다 합해 보니까 익산에서 홍성도 가고 여기서 신창 거쳐서 천안 거쳐서 여의도 거쳐서 나중에 고향의 대구까지 다 쭉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성분이 아침 먹고 여의도에 내려서 여의도 스파게티 먹는데 불과 뭐 2시간이 안 걸려요. 네,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일일권으로 묶이는 이런 상황이 된 거고요. 이것에 맞춰서 이제 서해선, 이런 장항선에서 내리면 인근을 다 관광할 수 있는 시티 투어 버스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관광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은 그 만성적인 지금 교통난이잖아요. 겪으시는 분들 참 많지 않습니까? 12월에는 수도권의 이 교통난이 크게 좀 해소될 전망입니다. 아까 GTX XA 말씀드렸는데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면 지금은 경의중앙선으로 한 50분 간다고 하는데 이게 20분으로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요.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이 20분이고요. 일산부터는 16분이고요. 여기서 또 서울역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게 2027년 되면 삼성역 수서역까지 지하철 환승이 되고 2028년이 되면 또 완전히 이게 말하자면은 삼성 수서 거쳐서 지금 세종시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GTX-A가 이제 요번에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가 20분 개통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향에서 의정부까지 최근에 여기를 차로 출퇴근하시는 분 많다 그래요. 많죠. 네, 막히지 않을 때 가도 9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 왜 예전에 추억에 MT 가던 이제 교회선 있잖아요. 교회선. 그거를 이번에 20년 만에 대성리 뭐 그쪽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장흥 가고 백마 가는 거긴데 그때는 비둘기호였는데 이번에는 무궁화호를 투입한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가 50분. 그러니까 50분에 또 고향에서 의정부까지 갈 수 있다 보니까 고향을 중심으로 하면 이제 의정부로 또 가고 동쪽으로는 그러니까요. 아래로는 뭐 서울역까지도 가고 아주 편해졌습니다. 네, 저도 덜컹대던 열차에서 친구 통기타 들으면서 마냥 갔던 그 MT길이 생각납니다. 자, 말 그대로 철도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역대급 개통이 가져올 경제 효과 역시 매우 크죠?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교통, 경제,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철도 르네상스가 펼쳐진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인구도 유입되겠죠. 또 관광도 활성화되겠죠. 저도 당장 가고 싶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일자리도 창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각도의 효과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교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GTX 건설로 직접 고용 효과가 무려 21만 명이나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입니다. GTX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가 총 30조 원대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GTX니까요. 아까 9개의 그 새로운 노선이 다 망라돼서 유발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걸어서 대한민국을 한 바퀴 다 돌 수 있는 생각해 보세요. DMZ부터 한 바퀴 쭉 도는 겁니다. 코리아 둘레길이 최근 전 구간 개통을 완료했죠? 15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 이제 완전히 걸어서 한국을 이 한반도의 우리 남쪽, 우리 대한민국을 걸어서 돌 수 있는 길이 생긴 건데요. 먼저 시작된 건 동해 쪽이죠. 이 해파랑길, 이게 먼저 생겼고 그다음에 남파랑길, 그다음에 서해랑길 거쳐서 이번에 평화의 길, DMZ 평화의 길이 510km가 완성이 되면서 전체 4,544km. 어마어마하네요. 이거를 하루에 20km씩 걸으면 무려 8개월이 걸린다는 길인데 8달. 네, 8달. 완전히 다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네, 2009년에 말씀하신 대로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이제 마지막 코스가 완성됐는데
이 코스를 꾸준히 완주하신 분들이 벌써 많이 나왔다죠? 네, 맞습니다. 이 코스를 벌써 완주하시고 소감을 뭐 라디오 방송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제 호텔 관광 경영학과 교수이신 분이 이제 지금은 명예교수인데 내가 뭔가 남들을 위해서 도움될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여기를 돌게 됐다고 그래요. 네. 근데 혼자보다는 지킴이 역할을 같이 하고 싶어서 아내랑 돌았는데 깊은 대화도 할 수 있었고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정신도 건강해지는 몸, 정신 모두의 종합병원이 될 수 있다. 적극 권하고 계시네요.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열린 전 구간 개통식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재발견하고 동시에 내 스스로를 재발견하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리아 둘레길, 해외의 유수한 트레킹 코스들, 여러분 뭐 산티아고 둘레길도 아실 거고요. 에팔레치안 트레일도 있습니다. 자, 손색이 전혀 없다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544km잖아요. 말씀하신 그 산티아고 길에서 되게 유명하다는 인기 있다는 데가 프랑스 길인데 요게 800km니까 뭐 5배 이상이죠. 뭐 길이가 다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말씀하신 미국의 에팔레치안 트레일도 3,300, 뭐 3,500 요 정도 되니까 우리가 훨씬 길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걷는 거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도전 의식을 가지고 코리안 둘레길을 오실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바다도 있고 산맥도 있고 DMZ는 특히 세계 역사에서도 굉장히 좀 보기 드문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아까도 홍 기자가 말씀하신 이 DMZ 평화의 길은 가장 마지막에 개통이 완료됐습니다. 아무래도 뭐 안보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린 건데 유일하게 이곳에서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바다가 안 보이는 산길, 계곡길, 평원길입니다. 이것도 아주 기대를 모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510km의 이제 평화의 길,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자연 경관도 있고요. 역사적 의미도 있고요. 문화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곳이다 해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말씀드리면은 사실 한국 전쟁의 격전지도 있어요. 백마고지 같은 그런 곳도. 그렇죠. 펀치볼도 저기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DMZ라는 거 이 비무장지대에 가까이 인접해 있는 이런 마을들을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세계의 다른 어느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풍경이 되어서 세계인들에게 어떤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찾아가도 되는 횡단 구간도 있고 꼭 예약을 하고 가야 되는 구간도 있다고 하니까 미리 출발 전에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앞두고 고양시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그냥 DMZ만 걷지 마시고요. 말하자면 겨울에 여기 고양에 이제 습지가 있어요. 장항 습지가. 그렇죠. 여기를 찾아오는 철새들도 탐조하고 탐조. 또, 네, 함께 또 그 이제 DMZ 가까이 가서 역사적인 의미도 되새기고 이런 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도 12월 21일까지 또 진행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 데리고 가시면 망원경으로도 찍을 수 있고 그렇죠. 얼마나 좋은 경험이 되겠어요. 네, 또 바로 그 건너다 보면 북녘도 보인다고 하네요. 네. 자, 해파랑길 이름도 참 예쁘지 않습니까? 해파랑길은 이제 철도가 뚫려서 차나 이 불편한 대중교통만 이용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 코스가 각광받고 있는데 도깨비의 그 빨간 목도리 기억나시죠? 바로 그게 이 해파랑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동해안인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해파랑길이 부산부터 출발해서 5, 6도 고성 통일 전망대까지 연결되는 바로 50개 코스. 저 유명한 장면 공유 씨. 그렇습니다. 도깨비죠. 그래서 무려 이제 750km 걸쳐서 이제 있는 것인데 해파랑이라는 의미가 바로 떠오르는 해, 푸른 바다, 벗삼아 걷는 길이다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바로 1코스는 부산입니다. 광안리, 동백섬, 5, 6도죠. 해운대,
바다와 기암절벽에다가 이 해운대를 가보시면 또 빌딩 숲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풍광이 기가 막힙니다. 이게 사진 딱 찍기 딱 좋은 곳이고요. 지금 노을도 보고 계신데 바로 강릉입니다. 해파랑길 40코스 드라마 앞서서 말씀드렸던 공유배우 김고은 배우의 도깨비 방파제, BTS의 뮤비 촬영지기도 했기 때문에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네, 저 해파랑길 장소에는 부부나 이 연인이 가시고 빨간 목도리 긴 거 하나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팔레치안 트레일 걷기를 주제로 한 리즈 위더스푼 주연의 영화 와일드.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감명받고 치유도 받았습니다. 그 영화 많이 본 분들은 없는데, 자, 코리아 둘레길도 그런 힐링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영화 말씀하신 영화 와일드 10년 전 작품인데 사실 힐링 로드 무비다.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내가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영화를 봐라 이제 추천하는 건데, 그 미국에서 걸었던 그 이제 거기는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 지나서 캐나다 국경 넘어서까지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바다 건너 가지 않아도 한국에서 이제 코리안 둘레길을 어떻게 보면 그건 4,285km인데 우리는 더 길게 그러니까요. 4,544km를 또 걸으면서 인생의 나를 다지고 힘들 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긴 건데요. 실제로 지금 다녀왔다는 분들이 막 계세요. 뭐 113일에 다녀왔다, 136일에 다녀왔다 막 그러시는데 굳이 다 돌 필요는 없잖아요, 또. 그렇죠. 일부만 돌고 다음번에 더 가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뭐 136일 이렇게 시간을 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다녀온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정신까지 건강해지는 심신의 종합병원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계시고 아내랑 갔더니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깊은 대화도 나눴다. 부부관계가 더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혼자 가면서 와일드 영화 속의 여자 주인공처럼 혼자 가면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애팔레치안 트레일은요, 미국인들이 평생 꼭 한 번은 걸어보고 싶다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도 그 영화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코리아 둘레길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내려받아야 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뭐죠? 그렇습니다. 앱은 또 챙기셔야 됩니다. 코리아 둘레길 가시는 분들 여행 필수 어플리케이션이죠. 바로 두루누비. 이름이 예쁘네요. 두루누비입니다. 네. 두루누비시면 됩니다. 대중교통, 또 편의점, 식당, 코스 난이도,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거 필수 정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꼼꼼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일기예보 점검, 또 간식, 식수 준비, 또 정부, 또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 또 쉼터, 이런 숙소까지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요. 전화번호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점은요. 1588-7417 예. 이 전화번호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1588-7417 뭐 찾으시면 다 나오는 거고요. 쉼터와 정보 제공 이정표는 좀 더 늘렸으면 한다는 그런 민원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 더 요청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생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자체도 길이겠지만 이런 길을 통해서 아까 우리 홍 기자님은 뭐 부부, 연인 그런 말씀하셨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 못 갈 길이 아니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힐링길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 저도 시간 내서 좀 한번 짧게나마 다녀오고 싶군요. 홍종선 기자,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